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워낙 잘 시청하다 못해 약간 중독자인데요. 사연 채널도 상당히 잘 보고 있거든요. 톡톡 사연은 성우분의 목소리에 반해 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잘 들어왔지만 설마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순간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지루한 독립영화에서도 안 써먹을 것 같은 진부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굳이 사연으로 어디 한번 호기롭게 보내보겠다 하는 계기까진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가 사연까지 쓰게 될 줄이야. 이래서 앞일 가지고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소개될진 모르겠고 여차하면 소개가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사연하는 이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열심히 써보렵니다. 전 41살이고요. 동갑내기 남편과 4살 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가구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겐 형이 한 명 있어요. 둘이 4살 차이고요. 저에겐 아주버님이죠. 45살, 40대에 딱 절반이 들어서서야 아주버님은 결혼하셨는데요. 아주버님의 아내, 저에겐 그러니 형님 되시는 분이겠죠. 아주버님께서 나이가 꽤 있으셨던 만큼 이 형님 되시는 분도 대략 제 또래거나 그 언저리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가장 쉬운 짐작일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께선 동갑내기와 결혼하셨습니다. 그냥 동갑 아니죠. 띠동갑이었습니다. 저보다는 8살이나 어린 거죠. 마음 같아선 달리 어떤 호칭을 붙여서 글을 쓰고 싶지도 않네요. 편의를 위해 어린 형님이라고 호칭을 정해 써 내려가겠습니다. 이 어린 형님 때문에 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관계가 한마디로 제가 손아래 동서, 그 사람이 손이 동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열이라고 따지면 제가 아래인 셈이죠. 그런데 제가 8살이나 더 많은 데다 결혼도 훨씬 더 일찍 했고요. 미묘하게 꼬인 조건이긴 한데 사람 살아가면서 생긴 일은 사람 사이에서 잘 풀어가면 되는 일, 잘 못 지낼 것도 없었습니다. 양방이 같은 뜻이 아니었다는 게 진정한 문제였죠. 앵간히 맹랑하고 앵간히 무식해야 제가 참는 신용이라도 하죠. 여기서 잠깐. 어쩌다가 이런 구성원에 제가 끼게 되었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랑 남편은 37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 만남은 저희 나이 딱 30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됐고요. 4년 가까이 만나다 헤어졌었어요. 그때 나이가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결혼할 거면 지금 하고 아니면 얼른 헤어지고 결혼할 상대를 따로 찾아야 한다 이런 시기였어요. 그럴 때 저랑 남편이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았죠. 우린 서로 사랑했지만 당시에 너랑 내가 결혼할 정도까진 아닌 것 같다는 공통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감정이 상하게 됐고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예의 차려서 깔끔하게 감정의 찌꺼기 없이 이뤄지는 이별은 없더라고요. 꽤나 구질구질했습니다. 연애하는 순탄한 과정과 결혼을 진지하게 여기는 건 차이가 있었어요. 결혼은 정말 현실이더군요. 많은 걸 따지고 재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속물이었던가 하는 생각도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는 진짜로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새로운 연애를 했답니다. 선본 사람과는 2달도 안 돼 흐지부지 됐는데 그 다음에 만난 사람과는 1년 정도 교제했어요.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얘가 꽤 괜찮은 사회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연락이 통 끊겼다가 우연히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확 끌려 사귀게 되었어요. 마침 그 친구도 여자친구 없이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제 남편은 이 연하남이 아니고 구질하게 헤어졌던 옛 남자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든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하죠. 제가 이 후배랑 1년 가까이 사귀다 대판 싸웠거든요. 수습이 안 돼서 연애는 완전 쫑났습니다. 전 되게 침울해 했었고요. 하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엄청 먹어댔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거창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카톡 하나였는데요. 아직도 빼빼로 좋아해? 이렇게 왔어요.
남편이 약간 무미건조하달까요? 감정 표현 과하지 않고 살짝 무뚝뚝한 편이라 헤어지고 나서도 추억을 더럽히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요컨대 취기를 빌려 연락한다거나 할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카톡에서 굳이 차단하지 않아도 연락 오는 일은 없으니 가끔 프로필 사진이나 눌러보면서 잘 살고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카톡을 보내다니. 날짜가 11월 10일이었어요. 하루 뒤면 11월 11일, 즉 빼빼로데이라고 불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과자류를 좋아하는데 특히 빼빼로 잘 먹거든요. 빼빼로데이가 아니어도 종종 사 먹을 정도입니다. 이걸 연애 기간 동안 알게 된 남편이 저한테 빼빼로를 잘 사줬었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먼저 연락해서 물어온다고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요? 사심 없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죠. 전 남편이랑 사람을 연애 기간 동안 겪으면서 성격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는 상당한 용기와 고민이 따랐을 거라는 걸 잘 알았어요. 절대 충동으로 행한 게 아니라 남편이라면 반드시 심사숙고한 끝에 행동으로 옮겼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응해줄 수는 없어서 그 카톡을 보고도 바로 답장하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에 받은 연락이었는데 그날 늦은 밤이 되고 나서야 답장을 했어요. 아직 좋아해. 보내고 나서부터는 더 생각이 많아졌고 조금 떨렸습니다. 제가 보낸 답장을 남편은 금방 읽더라고요. 남편이 읽었다는 걸 확인하자 어떤 내용을 이제 나에게 보내오려나 궁금해서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바로 남편이 전화를 건 거죠. 와,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지금 나한테 전화 건 거 맞아? 웬일이야? 통화 귀찮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은 하나도 안 귀찮네. 나 고민 안 하고 바로 통화 버튼 눌렀어. 남편이 너무 진지한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떨리기도 했어요. 볼장 다 본 사이라고만 여겼건만 아직 이런 설렘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저희는 바로 다음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가족 외에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새삼 너무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랑 헤어진 후로 여자를 만났었는데 반년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자주 데이트했던 건 아니었대요. 저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스스로가 속상할 지경이었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줬죠. 남편이랑 헤어진 후로 시작했던 연애에 대해 말이에요. 전부 다 털어놨어요. 그때 다시 우리 사귀자 이렇게 된 건 아니었고요. 한 달 더 지나고 35살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면서 그때 다시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좋았다거나 하는 건 딱히 없었어요. 싱겁죠? 다만 그 전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은 있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잘해보고자 하는 관계는 또 있었습니다. 헤어졌던 바로 그 후배 말이에요. 완연한 봄날 연락을 받았어요. 다시 저랑 잘해보고 싶다더군요. 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그런 연애할 생각 없어.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날 다시 만나준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누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보고 연애가 아니라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극적으로 로맨틱한 순간이 저한테 일어난다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차마 후배한테 대답도 못해주고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제가 얼마나 간사하고 의리 없음에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후배 말이 일리는 있다고 느껴진 걸 보면 말이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어? 예전 그때처럼 아직도 나랑 결혼까진 모르겠어? 아니면 이제는 생긴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기든 아니든 준비되면 대답해줘. 대신 나 올해는 못 기다려. 제가 딱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전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주의자가 아니었고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몇 살이 되든 상관없이 그냥 결혼을 하면 하고 말면 말고식의 태평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결혼을 제대로 딱 너무 늦지 않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틀, 딱 이틀이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선언에 따라 남편이 결단을 내리는데 걸린 기간이요. 결혼하자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등 떠밀려서 결혼하자고 말 꺼내는 거지? 나는 너랑 이렇게 계속 오래오래 연애만 해도 좋긴 한데 네가 원하는 게 결혼이라면 내가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 솔직하게 말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 남편다웠습니다. 엎드려 잘 받고 보니까 찜찜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남편 표정이 꽤나 간절하게 변했어요. 자기를 버리지 말래요. 결혼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 너. 그런 너를 내가 왜 내 남편으로 맞아야 할까? 이유 하나만 대봐. 너는 나를 잘 알잖아. 난 멀티태스킹이 안 돼. 한 번에 두 개를 못하는 게 내 천성이라고. 결혼하면 내 남은 인생의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정말 너 하나만 위하면서 살아가는 남편이 될게. 기름기 하나 없는 순 담백한 고백이었어요. 멋대가리 하나 없는데 진심으로 돌진하는 게 남편의 특기였죠. 저에게 결혼 의사를 밝힌 남자는 이렇게 동시에 2명이 되었습니다. 후배는 남편보다 어렸고 돈을 더 잘 벌었어요. 약간 쎄한 게 있다면 위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 2명 있다는 것 정도요. 나머진 조건으로 보자면 남편보다 나았습니다. 이 절호의 순간에 조언을 날리고자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친언니였죠. 저랑 연년생인데 언니가 빠른 년생이라 학년으로는 2살 차이가 나요. 어릴 적에는 쌍둥이 마냥 붙어다니면서 사이가 남달랐었고요. 중학교 즈음부터는 사춘기에 돌입해서 죽도록 싸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서로의 원수였죠. 그런데 제가 중1, 언니가 중3 때 저희 집에 식구가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 나이 40에 출산을 하셨어요. 요즘이야 뭐 연예인들 보면 40대 출산이 뭔가요? 40대 결혼도 허다한걸요. 그런데 저희 늦둥이 동생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노산에 대한 신기함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라서 양가 친척들의 지대한 관심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친가 외가 다 통틀어서 남자가 귀했거든요. 사촌들도 다 여자였으니까요. 집마다 맞춤 세트 주문한 것처럼 잠에 2씩만 있었습니다. 아들 낳자고 자식 3까지 도전하기엔 다들 부담스러웠었나 보죠. 아무튼 어릴 때 어린 남동생이 생기고 나서부터 언니랑 저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미묘해지더니 저희는 우애를 되찾았습니다. 저희끼리 잘 뭉쳐보자는 심리라도 발동됐던 건지. 고등학교 입시 고민도 서로 나눴고요. 수험생으로서 예민한 부분들을 서로가 잘 알아주면서 위로를 주고받았죠. 대학은 서로 거리가 좀 있는 데로 가는 바람에 멀어져서 지냈지만 졸업 후에 각자 자리 잡으면서 다시 또 잘 친해졌습니다. 직장 고민, 연애 상담도 서로 잘해줬고요. 그렇게 저와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게 저희 언니였어요. 그런 언니가 결정문을 땅땅 내리더라고요. 결혼은 지금 그놈이랑 고. 못 죽어도 그냥 고. 고고싱. 남편이랑 결혼하라고 말입니다. 결혼 안 하고 연애만 계속하다가 늙을 거면 그 후배 다시 만나보라고 할 것 같은데 결혼이라면 남편 같은 남자랑 하라고 언니가 그랬어요. 형부 같은 진국인 남자를 골라 잡아 사는 언니라면 꽤나 믿을 만한 촉이었죠. 갈대 같던 저의 마음이 언니의 단호한 조언과 결정에 드디어 멈췄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말이에요. 우습게도 이게 저희 부부 결혼의 전말입니다. 저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처형 덕분이라면서 남편이 저희 언니한테 엄청 잘해요. 저도 안 하는 안부 주고받기를 주말마다 꼬박꼬박하고 애기 사진도 알아서 언니한테 전송 다 하고요. 형부랑도 남자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요. 제가 남편보다 대학을 더 좋은 데로 나왔어요. 돈도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해도 제가 더 잘 벌고요.
무엇보다 직장이 제가 더 안정적인 곳입니다. 사람 외모 가지고 따지는 거 치사하지만 제 글이니까 가감없이 적어보자면 외모도 제가 더 낫습니다. 남편 외관에서 더 나은 점이라면 키 큰 거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괜히 이 남자 골랐구나 이런 후회 한 적이 없었네요. 사람이 좀 세련미는 떨어지는데 진중하고 진솔해요. 저만 보고 저희 애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장난으로라도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이나마 애보다 제가 더 좋다고 말해줘요. 당연히 자기 새끼를 가장 예뻐해야지 왜 마누라 선택하냐고 제가 겉으로는 막 툴툴거리는데 속으론 솔직히 좋습니다. 애 낳고 나이 들어가는데도 사랑받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서 포기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결혼해서 잘 사니까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에휴, 큰놈이 아직도 저러고 있어서 속에 화딱지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작은 놈이 턱하니 장가를 잘 가서 이렇게 잘난 마누라를 얻고 살 줄이야. 아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야 마음 놓여. 임신 사실 알려드렸을 때 저희 부부 보면서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괜히 찡하면서도 민망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약간 재미라든가 유머 센스는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건실한 남자가 바로 저희 아주버님이었어요. 그런 아주버님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그렇게나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주버님께는 깊은 시련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수로 10년을 만난 옛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랑 헤어지신 후로는 많이 방황하셨고 그러다 보니 계속 결혼을 못 하셨어요. 아주버님께서 26이던 때 연애를 시작하셨고 35에 헤어지셨죠. 그 여자는 아주버님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애도 둘을 낳았죠. 환장해요.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주버님께서 마흔이 되셨던 설날 명절, 시부모님은 저 자식이 당최 결혼을 언제 하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불혹 입성을 하길 하냐? 라며 약간 역성내다시피 하셨는데요. 늘 묵묵하게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나머지 귀로 휙 날려버리셨던 아주버님도 그때는 정말 욱하셔서 받아치셨죠.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실수록 더 힘들어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예? 아유, 얘가 왜 이래? 네 아버지는 다 너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너 이러다가 그 여식갱이랑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독수 공방하고 있을까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엄마도 그만하세요. 10년 차 정도 되면 저 앞가림 잘 하면서 다른 여자랑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한테 상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요. 일 잘하면서 용돈 잘 드리면 됐지. 너무 많은 걸 간섭하시니까 제가 지치고 안 배겨요?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서 전 머쓱하니 남편 눈치만 살폈네요. 남편이랑 다시 사귀기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들뜬 마음에 시부모님 뵈러 명절 방문을 했는데 그런 언쟁을 볼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거예요. 아주버님 발언에 시부모님은 한숨을 푹 내쉬셨지만 내심 시간 더 지나면 결혼을 하긴 하겠구만 하시는 눈치들인 게 보였습니다. 저도 아주버님의 그 옛 여자를 본 적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은 적 있었거든요. 자기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의 동생이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다니까 궁금했었나 봐요. 그 여자 쪽에서 먼저 저를 포함해 다 같이 만나서 밥 먹자고 했대요. 그때는 남편이랑 사귄 지 1년도 안 됐을 때긴 했지만 그 여자를 보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내가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가 내 형님이 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연히 스쳤습니다. 아주버님과 그 여자는 장수 커플이었고 나이가 나이만큼 곧 결혼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언니니까 말 놔도 되지? 말 놓을게. 대뜸 저러면서 말 편하게 했던 점이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엉겁결에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이별하는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아주버님의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얼얼한 뒤통수를 붙잡고 슬픈 독서 공방을 시작하셨던 아주버님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던가요? 그 여자와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을 때 정말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10년 됐을 땐 딴 여자가 있겠지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뤄졌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동갑과 결혼하셨어요. 그냥 동갑 아니죠. 띠동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형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아주버님이 다니시는 회사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이였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주버님은 처음엔 좀 꺼렸고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정말 10년간 댁에서 손가락만 쪽쪽 빤 건 아니었고 아주 살짝 스쳐가다시피 여자 둘인가 셋인가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아주버님 취향을 알아요. 남편이랑 제가 공통적으로 판단한 아주버님의 취향. 너무 어린 상대는 안 좋아하세요. 제가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지 나이 든 노총각 남자들은 대체로 어린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20대를 만나. 여기가 할리우드야? 42살에 들어왔던 선자리에 기함을 하셨었죠. 그냥 20대가 아니고 29살이라고 주선자가 항변했지만 아주버님은 소름 돋는다며 끝내 거절을 하셨더랍니다. 심지어는 그 상대가 아주버님 외모와 스펙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서 꼭 선을 보고 싶다고 먼저 의사를 보내왔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13살 차이는 죽어도 안 되지만 12살 차이는 그나마 된다는 생각이셨던 걸까요? 소개로 어린 형님을 만나본 아주버님. 괜찮으셨나 봐요. 2달 후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금세 상견례하고 날짜 잡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아주버님께선 저랑 남편에게 따로 어린 형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적당히 밝은 인상에 되게 평범해 보였어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실물 분위기가 낫더라고요. 제가 초밥 귀신인데 그런 저를 위해 아주버님은 룸이 있는 초고급 일식 전문점에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육식파라서 회 쪽은 잘 안 먹지만 전적으로 제 입맛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밥 먹는 동안도 남편이 계속 제 쪽으로 음식들을 챙겨주고 그러니까 어린 형님이 그걸 유심히 다 지켜봤어요. 두 분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희 오빠도 벌써 절 잘 챙겨주시긴 하는데 결혼하면 저한테 더 잘해주시겠죠? 결혼하고 나오는 길에 어린 형님이 저한테 슬쩍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더군요. 오빠라고 발음할 때 끝을 올리는 목소리가 상당히 애교스러웠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좋아하실만 했다 싶은 생각이 이때 처음 들었네요. 어린 형님은 저희 남편이 자기 마누라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 보고 형제끼리는 닮을 수밖에 없으니 아주버님 또한 자기한테 그렇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제가 산통 깰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줬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속담 아시죠? 착하게 눈웃음까지 치면서 말해줬더니 어린 형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상견례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오히려 결혼 진행이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저것 잴 것도 없으니까 훅훅 처리가 됐죠. 전 그렇게 정식으로 어린 형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저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꺼내보였어요. 어린 형님, 아주버님이 옛 여자 닮지 않았냐고 말이죠. 사실 나도 몇 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느끼는 게 똑같았구나. 남편이 당황하면서 놀라면서도 동의를 해왔습니다. 저 왠지 속으로 후련했어요. 저만 느낀 기시감인가 했는데 아니었으니까요. 생긴 게 많이 닮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풍기는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결이 엄청 비슷했어요. 풍겨지는 아우라, 말할 때 대략적인 스타일, 제스처 이런 것들이 어딘가 그 여자 계열이었어요. 아주버님 취향 한번 소나무네. 아주 대쪽 같으셔.
굳이 이런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요. 저희 부부끼리 은밀하게 주고받은 감상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린 형님이 그 여자랑 진짜로 닮은 건 분위기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땅땅 맞춰서 한 집안 식구가 된 어린 형님.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이런 희대의 망언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말 놓을게. 쓰다 보니까 또 혈압 오르네요. 저혈압 치료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끝을 올려서 말한 것도 엄청 얄미웠고요. 저는 말 놓자는 것에 비스무리한 의사 표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저한테 저런 거예요. 네? 놓긴 뭘 놔요? 내가 윗사람이니까 말 놓는 게 맞지. 동서도 놓고 싶으면 나 그런 거에 막힌 사람 아니야. 동서가 나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도 안 나고 그냥 순간적으로 멍해진다는 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로 현실인지 내가 들은 게 정말 그 내용이 맞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전혀 이쪽으로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한 방 먹으니까 이건 뭐 사고회로의 일시정지 버튼이 눌리더군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너무 격식 안 차리고 지내는 건 제 스타일에 안 맞다고 그런 식으로만 일단은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막힌 사람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으면 다짜고짜 말을 놓겠다고 나오나요? 뇌까지 다 뚫려버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지낸 지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꽤 지났고 그러다가 많이 친해진 다음이면 모를까. 초장부터 한참 연상의 사람한테 말 놓겠다면서 동서동서거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짜증스러웠어요. 기껏 화를 가라앉혔더니 다음날 저에게 온 메시지. 동서, 우리 잘 지내기로 한 거 맞지? 점심 맛있게 먹어. 나도 맛있게 먹을게. 황금 같은 점심시간에 그거 보고 약 올라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답장은 적당히 거리 두면서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아주버님도 돈을 잘 벌어서 많이 버시는 달에는 저희 부부 월급 합친 수준으로 버시거든요. 저축도 꽤 하셨어요. 능력 있으시고 남편보단 키는 작지만 얼굴은 더 미남형입니다. 그런 아주버님이 왜 하필 저런 어린 형님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날은 정말 원망스러웠답니다. 어린 형님은 대학 졸업 후에 알바만 전전하다가 카페에서 매니저 일하다가 서비스업에 진절머리가 나서 그만둔 뒤 자격증 공부에 매진 중이었어요. 취업을 위해 말이죠. 그때 먼 친척 어르신들 통해서 선을 보게 됐고 그게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왜 12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지 동서한테 눈치 없이 군담? 이제는 모든 걸 탓했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거든요. 제 남동생이 저희 집 근처에서 자취해요. 일주일에 하루만 출퇴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하고 있어서 저희 애를 많이 돌봐주고 있답니다. 여튼 전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형님은 결혼 후에 자격증 공부 다 때려치웠고요. 아주버님 돈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얌! 여름 신상백 지르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예쁜지 골라주라. 준 명품 가방 판매 사이트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면서 그러는데 참 황당했어요. 일하는데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은 5가지 문화생활, 내 아이 바르게 키우기 이런 인터넷 정보를 자꾸 저한테 공유하는 것도 그랬고요. 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제 아이는 제가 제 가족하고 잘 키우는데 왜 어린 형님이 숟가락을 얹는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왜 자꾸 애 교육법 이런 걸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제도 보내셨더라고요. 저 금요일이 제일 바쁘고 연락할 때도 많다고 했는데
시덥지 않은 연락을 왜 하필 어제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제가 차분한 성질과는 원래 거리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주말에 시댁에서 만났을 때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시댁 바로 옆 카페로 커피 심부름을 함께 간 김에 잘 됐다 싶어서 말을 꺼낸 거죠. 왜? 내가 윗사람이니까 그런 거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동서. 왜 말 섭섭하게 해? 나 진짜 섭섭해. 뾰루통하게 말하는 거 보고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말 놔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딱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어린 형님 저를 엄청 째려보더라고요. 눈 부라리면서 절 세게 째려보더니 주문한 음료 나온 거 힐끗 보고는 먼저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보고 양손에 다 들고 오라는 거였죠. 화장실이 급해서 먼저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런 핑계를 대놓은 걸 보고 이 어린 형님이 그냥 철없어서 나한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단수 불려시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그랬어요. 네 형수랑 한판 붙을 것 같고 난 져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이죠. 운전하다 말고 화들짝 놀란 남편. 잠깐 고민에 잠기더니만 뭐가 됐든 자기는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비록 행동대장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어도 언제나 제 편인 남자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형님이 고가웠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보여서였어요. 내가 이 집에 선심 써서 시집 와줬다. 내가 까짓거 봉사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줬다고. 어린 형님의 콧대 높고 도도한 행동거지의 이면에는 바로 저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꾸 제 앞에서 자기가 아주버님보다 12살 어리다고 유세 떨고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20대라는 등 다른 남자들 대시를 받았었는데 아주버님의 근면 성실함에 이끌려서 비장하게 마음먹고 결혼을 질러버렸다는 등 어버이날 선물 사려고 기껏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만나줬더니만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에 넌덜머리가 났어요. 그러게요. 아주버님보단 12살 어리고 저보단 8살 어리네요. 그래서 제가 시큰둥하게 전곡을 찌르니까 어린 형님 표정이 또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 훑어보는 거예요. 여자들 세계에서 이거 되게 불쾌한 사인이거든요. 동서는 40대나 됐는데 관리를 왜 이렇게 잘했어? 비결 궁금하다. 아니나 다를까 시건방진 멘트를 날려왔습니다. 저희 시댁 구조상 이 인간을 상종 안 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하기는 해야 했어요.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반말하지 마세요. 동서의 말도 자꾸 왜 그래? 우리 친해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친해지는 것의 척도가 상대의 동의 없이 시작하는 말놓기인가요? 제가 어린 형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는 말을 내뱉었죠. 그랬더니 어린 형님의 대박적인 발언. 내가 왜 동의가 필요해? 내가 윗사람인데? 눈알 꿈뻑거리면서 말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아주버님의 옛 여자가 겹쳐 보였답니다. 거침없이 말 뱉는 거, 자기는 되게 쿨하고 멋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 입장에선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죠. 저기, 이보세요. 나는요,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사람하고 친해질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뭔가 좀 달라졌을까 싶어서 그래도 기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아휴. 제가 일부러 혀를 끌끌 차면서 화장실을 먼저 나갔습니다. 조금 텀을 두고 나온 어린 형님의 표정이 안 좋으니까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혹시 무슨 일 있었냐면서 저희 눈치들을 살폈어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이제 각자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린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오빠, 내가 울 동서 언니한테 말 놓는 거 오빠는 별로야? 동서 언니? 저한테 동서 언니라고 한 적이 제 기억에는 분명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요망한 게 꼭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호칭을 저렇게 바꿨어요. 어린 형님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러니까는 아주버님이 차차 놓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재수씨? 이렇게 반응해 줄 수밖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는 파장 분위기인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네, 그러게요. 네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린 형님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핵심 문장만 추려보자면 이거였어요. 자존심 챙기느라 나한테 안 굽히는 거 너무 없어 보여. 윗사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앞으로는 보여줬으면 좋겠어. 발전하는 동서 모습 기대할게.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사흘 후였어요. 아주버님이 바빠서 퇴근 늦어지는 거 확인하고 잘나신 어린 형님 뵈러 찾아갔습니다. 동서, 카톡 하나만 띡 보내고 갑자기 찾아오기야? 문단무용. 제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렀습니다. 싸대기에 제대로 적중했죠. 어린 형님이 완전히 넉나간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뭐야? 왜? 한 대 맞을 생각은 못하고 입 놀렸던 거니? 아무렴 내가 성질이 없어서 네 개짓거리 참아줬을까봐? 아주버님 생각해서 참아줬더니 이게 아주 뒤질라고. 제가 핸드백을 위로 치켜드니까 어린 형님이 옴찔하다가 발이 꼬여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간 제가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보면서 경고를 날렸죠. 선 넘지 마라, 어? 네가 나이 좀 적은 거 말고 무슨 능력이 있어? 뭘 잘하는데? 집안이 빵빵하기를 해, 절세 미인이기를 해, 인성이 좋기를 해, 뭘 믿고 나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형님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주 조용한 집을 뒤로 한 채 전 나왔습니다. 아주버님께 그제야 다 말씀드렸어요. 어린 형님이 하도 분수를 모르고 까불어서 제가 반응 한번 해줬다고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저는 형님 보면 옛날 그분이 떠올라요. 형님께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주버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그 여자 언급은 잘못 누르면 폭발하는 버튼일 게 분명했거든요. 폭발만은 막고 싶으셨는지 아주버님은 저에게 무조건 미안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먼저 어린 형님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싸대기 후린 거 미안하다고요. 한참 답장이 없더니만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다시는 까불지 않을게요. 죄송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후의 눈치로 보건대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든 게 확실했습니다. 어린 형님이 기가 확 꺾여 있더라고요. 초반에 기세 잡아서 호령해보려고 했던 어린 형님의 작전은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정신 차리니까 그게 보였나 봐요.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그 외 시댁 사람들, 저와는 모두 긴 역사를 가진 관계라는 걸요. 어린 형님이 집안에서 기세등등하게 지내고 싶었다면 사실 저의 신뢰를 받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린 형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어린 형님한테서 스타벅스 쿠폰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제대로 화해하자는 사인일까요?